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섹터, 종목 장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베어마켓 랠리로 2,5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반등하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코스피 지수보다 낮은 낙폭 과대 업종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제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상승을 보여줬던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주까지 보이는데요. 과연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 지금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야 하는 섹터,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을 세웠는지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탑5 줄을 서시오. 네, 심야상한가 2부 줄 서는 종목, 오늘은 이 개별 종목, 종목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고광현 매니저, 황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황대현 매니저님, 오늘 이 길고 긴 3일간의 꿀같은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휴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휴일도 잘 보냈고요. 역시 주식시장도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휴일 뭐 하셨어요? 운동 좀 했습니다. 어떤 운동 하시나요, 주로? 되게 자전거? 이제 자전거를 예. 날씨도 비가 와서 그래도 좀 자전거 타시 힘드셨겠는데 그래도 휴일 동안에 체력을 증진하고 돌아온 황대현 매니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광현 매니저님은 휴가 때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중부지방이나 서울 수도권 이쪽은 참 비라든지 이쪽에 좀 상당히 좀 그쵸. 최근에 피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는 지금 비 한 방울 없이 정말 폭염의 계속입니다. 해서 열대야가 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저도 잘 지내고 왔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기는 안 하고 저는 네. 이제 밭에 가서 농사 좀 짓다가 왔습니다. 농사 어떤 거 식물 주로 기르세요? 네, 여러 가지 밭작물 좀 하고 또 귤도 조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좀 저희 제작진이랑 저희 한번 돌려주세요. 한번 분위기 보면서 하는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저희가 잘해야겠어요. 우리가 잘해야 너네 귤 줄 거다. 귤 한번 얻어먹을 수 있도록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광현 매니저님, 저희가 잘하기 전에 고광현 매니저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조광 페인트가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최고가 기준에서 목표가 터치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 제가 봤을 때 8,520원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오늘 좀 이제 시초가 강하게 출발하고 나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내일 바로 타는 것보다 한 8,000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서 목표가에 매도하신 분은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 만약에 갖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오늘 밀린 것에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쉽다 이러신 분은 한 8,000원 정도 이제 익절가를 잡고 거기서 이제 리바운드 반등이 나오면 좀 적절하게 또 수익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목표가 설치가 너무 좋았던 게 8,520원 오늘 최고가였는데 8,400원 바로 근접하고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광현 매니저와 함께 조광 페인트 좀 대응을 하셨으면은 이절도 좀 편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줄 서는 종목 그 외에도 지금 박수원 매니저는 이제 월수 팀인데 휴스틸이 그러니까요. 30%가 넘는 수익을 나오고 괜히 있습니다. 놀렸어요. 휴, 이번에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너무 좋잖아요. 제가 놀려서 아마 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박수원 후스틸. 매니저 내일 줄 서는 종목에 이제 나오니까 내일 또 이 휴스틸과 관련해서 리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장세의 탑5입니다. 자, 2주 전부터 이 태조 이방원을 시작으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해서 SK와의 커넥션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에 또 기대감에 생겨 개별 테마, 종목 장세가 또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코스피가 2,500선이 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그래도 상승장은 이어지는데 개별 종목 장세, 이 순환매 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응이 안 됩니다. 네. 오늘 뭐 이제 황대현 매니저님한테 바로 질문을 이제 들어가겠지만 오늘 상승률 높은 종목 보니까 고교학점제 도입에 메가MD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21%대, 반도체 관련주 프로이천 19%,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0%, 캠트러스 8%.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는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 더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예, 일단은 좀 더 이어진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 CPI 지표가 이제 호전됐다는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주가가 반등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 리섹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경기 회복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금리 속도만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명분, 실적이 진짜 3분기에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경기 회복이 빠르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이 현재까지는 그 검증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개별 종목의 그 중소형 종목들이 좀 현재 이어지고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과거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주가 낙폭이 있지만은 이제는 뭐냐면 도리어 이제 금리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 오픈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주가의 흐름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네. 최근에 그 주가 흐름 보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 순환매 장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민수 아나운서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있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네, 살짝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1차, 2차, 3차 반등이 계속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상승도 있었고 저 PBR 중심도 상승이 있었고 뭐 순이익으로 봤을 때 상승할 종목들이 더 올라갔다. 그리고 실적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제 4차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걸 봐야 될지 네 번째. 궁금하거든요. 고강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뭐 반등이 네 번째가 왔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체감은 아직 네 번째인지 네. 이게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순환매 개별 종목 장세가 올 때 고강 매니저님이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올해 들어서 상반기 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특히 어려웠던 것이 바로 6월 달에 시장 급락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엄청나게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대바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많이 강조드렸는데 7월달, 8월달 되면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차례차례 순환매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1차 상승, 2차 상승, 뭐 3차 상승 이렇게 뭐 아까 뭐 나누셨는데 사실 뭐 그런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여기 먼저 올라가고 여기 먼저 올라가고 여기 먼저 올라가고 여기 먼저 결국은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아직 덜 오르는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아오면서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경우는 지금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급등하는 종목이 여러분의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 사고 싶습니다. 왜? 밤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날 때 잡고 싶죠. 그러나 우리 주식 투자는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종목을 사왔다가는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숨어있는 땅속에 숨어있는 바닥권 종목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바로 4차 상승은 바로 그 바닥권 종목에서 분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종목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인데 잘못 잡아도 별똥별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확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이야기를 해주셨고, 황대현 매니저님도 이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정말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현재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느 쪽에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수립하냐면 다 쫓아가려면 힘들어서 지쳐버립니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펀더멘탈이면 펀더멘탈, 차트면 차트, 아니면 이제 수급, 뭐 외국인이면 외국인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보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 온다던가 이랬을 때 그 접근하는 게 좋겠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이 개별 종목이 막 뜬다 그래서 저게 다 수익을 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자칫 이렇게 그 섣부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만이 좋아하는 색깔의 그 어떤 섹터나 수급이나 뭐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때로는 좀 기다리고 때로는 눌림목을 보고 네. 이런 매매 전략을 지금은 좀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원래 좀 투자했었던 섹터가 있고 이걸 기다린다면 개별 종목 장세에서 그것도 통하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 주가가 빠른 순환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섹터만 보면은 이제 그거는 또 뭐 올라가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최근 정책 관련주, 그쵸. 원전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또는 이제 최근에 그 전체 에너지 관련주도 보시면은 최근 그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다가 그쵸. 또 조정받는 게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좋은 종목을 그 저점에 매수 아니면 또 로봇 삼성전자 또 M&A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수급을 본다든가 펀더멘탈을 보면서 눌림목 패턴의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는 이런 그 매매 포인트는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이 현재 개별 종목 장세에서 팁은 아무래도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자라고 정리가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 좀 해주셨는데 뭐 이제 그 안에 테마가 있어요. 네옴시티 얘기해 주셨고 정책, 에너지 쪽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개별 종목 장세에서 함께 타고 올라가는 테마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렇죠. 테마나 뭐 섹터가 있는데 고강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좀 예상하는 섹터, 예상하는 테마 있나요? 네, 저는 뭐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일단 4대 천왕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이것만큼 꼭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로봇이죠, 로봇 테마 쪽. 두 번째 뭡니까? 바로 2차 전지 테마. 세 번째는 게임 테마. 네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 요새 뭐 박셀바이오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이렇게 박셀바이오 이렇게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상승 에너지가 또 다른 제약바 쪽으로 또 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봇, 2차 전지, 게임, 그리고 제약 바이오 대표적인 좀 성장주 섹터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은 좀 예상하시는 섹터 테마가 있나요? 저는 일단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애플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애플카. 그래서 애플이 이제 그 애플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제 행동을 할 때가 됐거든요. 또 이제 삼성전자의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로봇도 있겠고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그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본다면은 애플에 관련된 애플카라든가 HMD라든가 엑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플카 쪽의 범주에서 보고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로 로봇 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M&A 부분이 나타나면 그런 쪽에서의 어떤 다시 그 시장에 상승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을 좀 그 주시라고 특히 이제 뭐 성장 개념의 종목군들에서 좀 섹터군에서 찾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좀 교집합으로 된 것 같고 황대현 매니저님은 애플카 쪽에서 테마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애플카 하면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저희 채팅창 실시간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병호님께서 새벽에 바이든 인플레 감축 법안 서명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최고 수혜주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2차 전지나 뭐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죠. 그 바로 풍력이라든가 네. 태양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이 그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갭이 이격이 좀 벌어진 종목들은 이제 조금은 쫓아가는 건 조심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약간 미리 좀 숙이고 우리가 뭐 진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도리어 그동안 쉬었던 종목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관련 이런 커넥터가 있는 이런 그 종목군들이 그 저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사실 저희 줄선 종목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태양광, 풍력 종목들 저희가 줄 다 세워서 수익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스치면 상한가 저장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요, 구독하시고요. 자 거기서 또 찾아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투자 포인트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 아까 인플레 법안. 근데 이미 인플레 법안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법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주가는 내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뭐 신규로 매수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차라리 오늘 뭐 황대현 매니저님이나 오늘 제가 좀 네. 준비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 가지시면은 또 훨씬 더 네.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그 종목들 태양광과 풍력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빛나는 별이죠. 네, 지금 네. 빛나는 별. 잡다가 떨어집니다. 네, 별똥별 될 수 됩니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 매수가 좀 어려운 종목이고,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 이 내용 한번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게 바닥권, 그리고 순환매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황대현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순환매가 올까요? 지금 기본충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한때 그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 우크라이나 재건들도 좀 많이 좀 밀리고 있잖아요. 건설업 그쵸. 쪽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바닥을 찾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상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제 21선 이평이나 5일선 이평이 이렇게 같이 겹쳐질 때 그때 되게 이제 바닥이 오거든요. 그래서 종목마다 좀 틀려지겠지만은 또 한 번 순환매는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서 아직까지 이격이 벌어지면 조심해야 되겠고 네. 이격이 좁혀진 종목에서 이제 차트 매매는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개별 종목 장세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면 다음 타자는 하는 종목들입니다. 탑5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위권 종목입니다. 황대현 매니저의 4위는 덴티움, 5위는 ST큐브고요. 고광현 매니저의 4위 위메이드 플레이, 5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공교롭게 두 분의 5위 종목 모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인데 고광현 매니저님부터 들어볼까요? 박셀바이오 지금 오늘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밤하늘의 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뭐 박셀바이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청자분들 이번 이 스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박셀바이오를 어느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지 거의 뭐 4만 원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쪽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는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역시 바닥에서 대바닥에서 시세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뭐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임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백스 NK 자연 살해세포 면역 치료제죠. 해서 그 간세포암 쪽에서 그쪽에서 좋은 모습을 나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카티 치료제 이쪽에서 또 임상 교역서가 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런 소식이 나면서 특히 오늘 좀 급등에 좀 이바지했는데 향후에 본다고 하면 이런 관련해서 뭐 다발 골수 쪽 관련한 또 면역 치료제라든지 또 이제 반려견 전용의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도 있고 해서 뭐 박스루킨 15 이런 것들인데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박셀바이오를 여러분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막 슈팅하면서 계속해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훈풍이 확 좀 몰려왔으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좀 현재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임상이라든지 임상 그 간세포암 쪽에서 임상 이상 2회 이상이 지금 거의 뭐 결과가 좀 나왔다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발고수 쪽 임상 2비상 이쪽에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더 싸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간다가는 또 조정 나오면 또 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자리는 이제 결코 이제 접근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것은 박셀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련주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박셀바이오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박셀바이오 지금 오늘 만약에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수익 실현 못하신 분은 뭐 감사한 일이죠. 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더 좋다. 상황.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현재로서는 뭐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9만 원대죠. 9만 4천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신 분은 9만 원. 9만 원이 밀리면은 거기서 뭐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9만 원이 밀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더 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잡으면 글쎄요, 좋을까요? 이게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이제 29만 9천 원 거의 뭐 30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거의 뭐 10분의 1토 막 3만 원까지 내려와서 지금 다시 9만 원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목표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갈지는 뭐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그 지정해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려도 지금 현재는 9만 원 밀리면 수익 실현한다. 9만 안 밀리면 계속 보유한다.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 만큼 그 보유 라인 그 익절 라인도 조금씩 올리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아마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닥권이라든지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목표 가격을 좀 크게 보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호님께서도 박셀바이오 내일 뭐 익절 대기 중입니다.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9만 원 라인 방금 고강현 매니저가 설명한 내용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황대현 매니저의 5위 종목 ST큐브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오늘의 그 종목들의 그 선정 기준은 일단 차트적이고 바로 이격률이 좀 이제 커졌을 때 어떤 그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목들을 그 선점한 거고요. ST큐브는 정말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대단하게 주가가 반등했어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축하는 좀 드립니다. 네. 산업용 CCTV 렌즈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이제 매출 90% 이상 내는데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매출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실적이나 이렇게 주가 급탄력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이면적으로 보니까 바로 그 STT003이라는 이런 그 항체 부분이 좀 크게 좀 부각됐나 봐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그 요번에 임상 일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면역 항체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런 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데 이 종목은 몇 년째 이제 적자고요. 또 최대 주주 지분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의외로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학적으로 볼 때 일단은 이런 그 ST003의 그 항체 그 바이오라는 부분은 이제 주가 급등할 때 굉장히 급등을 하고 빠질 때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도대체 어떤 재료인가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번에 일상이 끝나면은 기술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우리 그 제약주를 보면은 대개 이제 기술 수출의 파이프라인 부분이 연결되는 거는 대개 이상 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상을 놔두고 나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또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일상에서 바로 된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8월이나 9월 중순경에 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현재 어떤 그 평균적으로 너무 이제 또 이게 포장이 좀 크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일단 그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5,000원대에서 이 장에 5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뭐 일단 갖고 계신 분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수급장세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은 일단 뭐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5일선 늘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양봉의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에 영망치의 음봉이 나타날 땐 가차없이 빠져나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이익 실현하고 나가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격도나 또는 여기서 이제 양봉 흐름에서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제 영망치 음봉이 나타난다면은 일단 매도 포인트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음봉에 주목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종목은 모두 박셀바이오, ST큐브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봤고 아마 보유자분들께서는 대응 방법을 잘 보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고강현 매니저님 4위 종목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인데요. 야, 위메이드 플레이는 어닝 쇼크에도 주가 잘 가더라고요. 게임주는 진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뭐 게임주도 사실 이게 뭐 어닝시크는 뭡니까? 바로 2분기 실적이죠. 사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뭡니까?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주가의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선행성이죠. 선행성이기 때문에 이미 이 2분기 실적은 뭐 주가에 반영이 돼서 뭐 큰 폭에 이미 바닥권에 내려왔었다가 지금 17,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좀 보면 이제 애니팡으로 유명한 이제 소셜 게임 전문 개발 게임 업체죠. 특히 이제 과거 이제 애니팡으로 큰 공전의 히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 기반해서 뭐 소셜 카지노 게임 이쪽으로 출시할 예정인데 아직 뭐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올해 안에 뭐 2종을 좀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나 이제 아직 소셜 카지노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좀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 쪽에서 이제 위메이드는 뭡니까? 바로 블록체인 게임의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요 그 위메이드 플레이는 바로 그 블록체인 게임 자체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런 소셜 카지노 게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니모의 아쿠아팜 이런 것이 사전 예약이 또 200만 명 돌파 소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소셜 게임, 카지노 게임이라든지 또 그 장르 결합형 그 캐주얼 게임,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 파스텔 가든이라든지 또 니모의 오션 라이프 이런 것이 좀 출시되면서 상당히 향후에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최근에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그렇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쵸.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보류 의견을 지고 그렇지만은 이거 좀 분위기 보면서 만약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매수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기준으로 봐도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 위메이드 자체 코인이죠. 위믹스와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오늘 5% 올랐을 때 위믹스의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대 빠지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고강현 매니저가 내일장 위메이드 플레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위 황대현 매니저님의 덴티움인데 저는 덴티움만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업종 전체가 좀 지금 피크가 오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저도 이 종목 주목하고 있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사이에 그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의료 업종들 보면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영업이익률이 참 대단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마진이 좀 많이 나와요. 마진 폭이 엄청난 크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래서 덴티움도 제가 볼 때는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업종의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뭐 조그만 거 옛날에 악재만 없었으면 아마 주가 탄력도 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덴티움이 이제 강자로 좀 부각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또는 디지털 장비 등의 그 사업을 갖다 영위를 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2위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고 상대적인 어떤 그 반사 이익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주목하는 게 이제 3연속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특히 이런 경기에 이렇게까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호재가 아니었다.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36%면 대단합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그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최근에 그 리포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펀더멘탈과 수급을 볼 때 마디 전략 이제 상단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뭐냐면 최근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빠른 순환매 나타날 때 접어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그 덴티움을 좀 보면은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이격률이라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접근을 좀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완전히 정배열에서 시세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에서 주가가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반등하는 과정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갭이 발생하면 언젠가 갭은 꼭 메꿔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승 갭이 좀 현재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그 분출이 좀 됐던 요 부분에서 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주가가 가더라도 한 번은 또 이렇게 물량털이라 그러거든요. 한 번 이렇게 접어주고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갖고 있는 분이 윗가격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은 바로 5일선입니다. 5일선? 예.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영망치 음봉이라 그랬는데 이 종목은 5일선 이평이 이탈되면 한동안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주인은 외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5일선 이평이 이탈될 때는 단기간에 펀더멘탈이 시간을 두고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는 이제 뭐 자제하는 건 당연하고 갖고 계신 분의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그 외 의류 장비 업체들은 어떻게 보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도 덴티움을 비롯한 의류 장비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좀 백전백승인 것 같아요. 저가에서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을 보는 업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그냥 다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빨도 마찬가지. 아프면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급한 부분에는 상당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만 잘 만들어서 그 어떤 매출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이런 의료기기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그 뷰티 관련 쪽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또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저희 같이 좀 나이가 젊어도 사실 임플란트는 꼭 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덴티움 이야기, 임플란트 네. 업종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순위 공개해봐야겠죠. 이제 상위권에 위치한 종목들 볼 시간입니다. 네, 2위, 3위 공개하나요? 네. 네, 바로 2위와 3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환 매니저의 2위 러셀이고요. 3위는 라운테크, 고광현 매니저의 2위 NHN벅스, 3위는 휴비츠입니다. 의료기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고강현 매니저님. 네. 휴비츠 이쪽도 의료기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100점 100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00점 100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치아가 상당히 우리 역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은 훨씬 더 치아보다 더 중요하다. 둘다 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네. 휴비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비츠는 이제 안광학 이제 의료기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1위 업체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3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상황이고 안과라든지 그런 안경점용의 그런 필수 진단기기를 지금 주로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좀 뭐 자동 검안기라든지 뭐 자동 렌즈 미터, 뭐 렌즈 가공기 뭐 이런 안과용 진단기 이런 것이 주요 제품인데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냈고 특히 이제 남미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이라든지 또 그쪽 중국 내수라든지 또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중국 상하이에 또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에 그런 주력 제품의 렌즈 가공 기기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호조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과 신규 제품 쪽에서 성장세, 북미라든지 또 중국 쪽으로의 수출 증가세에 좀 기대되면서 상당히 요 매출 성장에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5년이죠. 2015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22년도 아닙니까? 지금 한 6년 내지 7년간의 오랜 기간의 조정을 거쳤고 해서 올해 초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 시장이 우리 시장 아주 급락하는 그 와중에서도 올해 요 종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권에서 내려와서 지금 살짝 좀 매수할 만한 이제 좀 유망한 자리에 네. 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비츠 의료기기면서 매출, 수출, 글로벌 수출량이 엄청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출 얘기 나온 김에 네. 아까 덴티움하고 같이 좀 엮어서 네. 고강 매니저님, 네. 이 의료기기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중국향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네. 나중에 좀 칩보 관련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네. 섣부른 걱정인가요? 섣부른 걱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지켜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사드 관련해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던 업종 중에 아니겠습니까? 아예 중국 쪽으로의 그런 뭐 단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지금 만약 우리가 이런 경제 관리 지금 현재는 미국보다도 훨씬 좀 경제적으로는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고 할까요? 중국과의 관계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우리나라 관계에서 뭐 넘버원이라고 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만약에 단절되거나 어그러진다고 하면은 뭐 관련 종목이라도 그쪽으로 진출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뭐 수출 그쪽에서는 것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휴비츠 같은 경우는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국내 1위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뭐 3위 업체이기 때문에 탄탄한 그런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비츠는 펀더멘털 자체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수출과는 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114개국 정도의 수출을 한다고 해요. 네, 3위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글로벌 엄청난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휴비츠에 대해서는 이 중국향 수출에 대한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황대현 매니저님, 라운테크 3위, 2위 러셀을 해주셨는데
러셀은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보도에서 봤거든요. 두 개를 같이 로봇주로 이야기 함께 해주시죠. 예, 뭐 아까 제가 그 삼성전자 M&A 그 타켓이다 이렇게 로봇이다 뭐 이런 이 종목들은 아니지만은 네. 그만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라운테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런 진공 로봇 쪽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밀폐를 시켜서 웨이퍼를 옮기는 이런 그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인데 최근 이제 동기업이 이제 좀 부각되는 게 제조용 로봇하고 이런 그 산업용 로봇 쪽에 그 집중을 좀 하면서 이쪽에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는 것을 라운테크도 이제 좀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진공 로봇에서는 자꾸만 미세화될수록 나노화될수록 거기에다가 그 진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았던 부분이고요. 네. 최근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볼 때 뭐 2분기 영업이익 부분도 어느 정도 200%대 이상 그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진공 로봇 쪽이나 최근에 그 동기업이 하는 제조용 산업용 로봇 이 부분에서 모든 쪽에서 어느 정도 고루고루 수익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차트입니다. 자, 네. 고점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고점에서 이제 낙폭이 상당히 크게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 주가가 안 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죠 가바닥, 뭐 진바닥 이런 얘기를 네. 하죠. 그러면 저점에 왔다 그러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여기서 그 실었는데 그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여기에서 또 물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여기가 단타로 나와서 이제 물량이 위에서 이제 터졌다면 주가는 하방으로 꼬꾸라지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이제 이 구간에서 이평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복이 나왔다는 부분은 일단 고점 24,400원대에서 이격이 그 줄어들면서 이평들이 꼬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매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을 볼 때 고점에서 낙폭 가디 이후에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는 팬들 또는 현재 이평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라운테크 이어서 러셀까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러셀은 그 최근 그 볼 때 이 종목도 이제 원래는 그 반도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요새 보면 반도체 종목에 오리지널 종목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반도체 그 중고체 중고 그 증착 장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이제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가 좀 부족하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 중고 장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업그레이드 판매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건 로봇입니다. 또 네. 바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물류 쪽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쪽인데 이게 그 기술력이 좋아서 그렇지 전 사업권에 다 그 현재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한국 항공우주, 음식료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서 현재 그 이 기업이 그 부품이 그 작용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자회사 부분입니다. 이거에서 배경은 이제 자회사 부분에서 많이 부각되는데 바로 러셀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종목이 뭐냐면 이제 요번에 그 무인 이런 운반차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러셀이 인수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그 상당히 매출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무인 운반차를 50대를 매출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뭐 LG 플러스 등 그 대기업들이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이제 IPO를 한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현재 그 최근에 수주가 한 180억 정도 되면 잘 하는 기업이었는데 되게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그 자회사 부분이 상당히 좋고 또 뭐 전년 대비 한 70% 성장할 정도면은 상당히 그 무인 운반 뭐 이쪽에서의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로봇 관련주고 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상장 이슈가 명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주가에 긍정적이라 보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이 종목 또한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여기서 이제 이 급락 캔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때 중수용주도 다 많이 빠졌어요. 다 많이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그 하방 경직을 보이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똑같은 그 흐름입니다. 이 평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윗꼬리, 그러니까 양봉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낙폭가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낙폭가대의 어떤 눌림목 종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그 로봇 관련주 또는 중고 반도체로서 어떤 실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여기서 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IPO 얘기를 해주셔서 러셀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러셀이 가지고 있는 로봇 모멘텀들, 로봇 펀더멘털은 좀 흐릿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그렇죠. 뭐 두 양면적인 부분인데 일단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또 시가총액도 상승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8인치 파운드리가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 저는 그냥 이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해서 사실 상장했었을 때 그런 물적 분할 이슈가 그렇죠. 그 있을까 물적 봐 분할하고 그 조금 걱정이 틀리죠. 돼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증자해 버리면은 바로 LG화학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LG화학의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원래 LG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그냥 러셀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자회사가 상장은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러셀을 투자하는데 러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로봇 때문에 러셀 투자하지 않았으니 그런 쪽에 우려는 없다. 예, 플러스 성장 가치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좋구나. 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강민 매니저님 2위 종목 NHN벅스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올라오는 포인트 잡으셨을지 네. 상당히 궁금해요. 채팅창에도 지금 관심이 뜨거워요. 네. 그런가요? 네, 벅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이 잘 모르신다 보니까 이거 호재가 이제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닥권에서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순환 매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죠. 우리는 이 올라가는 종목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다음 차례를 우리가 먼저 좀 이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NHN 벅스가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라든지 이제 디지털 음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 포털 이제 벅스를 통해서 그런 온라인 음원 서비스, 그다음에 음원 유통, 그다음에 또 음악 방송, 세이캐스트를 통해서 또 SNS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쪽이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B2C 쪽은 이제 약간 좀 매출이 조금 약간 좀 저조한데 반대로 이제 B2B 향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음원 유통 부분에 지금 성장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신사업 MCN이죠. 그래서 MCN이 이제 멀티 채널 이제 네트워크, 즉 이제 뭡니까 이제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1인 방송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1인 방송을 하는 것을 이제 지원해주고 하면서 그걸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MCN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신사업 쪽으로서 상당히 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NHN은 또 NHN 벅스는 또 차트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그래서 6월 달까지 조정을 보였고 지금 7월 달, 8월 달 지금 지내면서 지금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주가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도 지금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뭡니까 조금만의 그 도화선의 성냥불 화약만 보면 화약이 폭발하듯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안 올라간 좀 바닥권 종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HN벅스 최근에 또 싸이월드, 메타버스, NFT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1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 1위 유니테스트, 고광현 매니저의 1위는 고려산업입니다. 황대현 매니저님,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왜 1위일지 궁금한데요? 1위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업종들 자체만으로는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메모리 쪽 경쟁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이번에 강복절 복권이 나면서 법률적인 그렇죠. 행위, M&A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오늘 특히 반도체 종목들을 잘 보시면 파운드리 업종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오사트 관련 후공정 업종 중에 그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유니테스트는 바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 업종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상당히 소외됐던 이러한 그 종목군 중에 하나고 반도체 업종들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만 가지고 주가가 영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주가가 탄력이 좀 주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상반기에는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바로 이제 태양광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 그 에너지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이런 곳에 태양광 부분이 독일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집중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기업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태양광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작년, 재작년 부분 다 실적이 다 적자였습니다. 네. 그 이런 폴리실리콘이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였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물질이다 이렇게 보는데 페로부스카이트입니다. 이게 다시 뭐냐면 말씀해 주세요. 페로부스카이트 아주 페로부스카이트. 예, 이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 그 교수 이름입니다. 이 물질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굉장히 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최근 그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2차 태양광 전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열 전도율을 낮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한전하고 건물 그 일체형입니다. 태양광 발전 부분에 이제 이런 유리 창호용 태양 전지를 좀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만약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붕이 아니라 차에도 썬루프로 다 할 수 있고요. 구부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2015년에 대면적 부분에 상용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양전지에서 부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익이 크게 안 나더라도 이런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자, 28,700원대 차트를 보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과거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빠져서 이제 유니테스도 이제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평이 수렴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상승 탑 1위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오늘의 황대현 매니저 1위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고강현 매니저님, 야, 고려산업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네. 한창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불거질 때 고려산업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떤 포인트로 올라가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저 오랜만에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조광 페인트, 대보 마그네틱, 캠트로스 바닥에서 엄청난 상승세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동 종목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동 종목 이제 해피드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사료 가축용 배합 사료 전문 업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 미국이라든지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런 원재료인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두 쪽 이런 것이 이제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환율 이런 것에 좀 상당히 민감한데요. 지금 8월이죠. 이제 9월, 10월 무슨 달입니까? 바로 이제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자체가 지금 뭐 폭우라든지 폭염 같은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곡물이라도 이런 작황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 좀 더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이 사료라든지 곡물 관련해서 좀 시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그 최근에 또 가축 사료도스 증가로서 이런 배합 사료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아까 말씀드린 바닥권에 있는 위치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매니저의 1위 종목 고강현 매니저 고려산업, 2위는 유니테스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줄선 종목 두 번째 섹터는요. 황태규 매니저가 우리의 요즘 아침을 좀 책임져주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네. 마켓컬리.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주 탑5 잠시 후에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무료방송 따로 오늘 안 하신다고요? 예, 아까 4시에 그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서 황대연 치시면 바로 들을 수 있고 오늘 탑 3 종목을 갖다 올려놨고요. 또 바로 이제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도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대현의 탑3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황대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고강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조광
대형 페인트, 대보 마그네틱, 캠트러스 이런 종목 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주식 선생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과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를 터치하는 선생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익숙한 브랜드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네.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 예비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는데요. 과연 IPO가 된다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줄 서는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황태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 네.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도 될지 1년 반 전쯤에 제 기억에 쿠팡 관련주들이 엄청 움직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에 따른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수급의 상황상 그렇게까지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고 어찌 됐든지 간에 노이즈가 있던 부분은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뭐 최근에 뭐 1인 가구에 대한 증가세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식탁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배달이라든지 나가서 외식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간편식으로 이제 전향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K-팝처럼 이제 K-푸드라고 해서 동남아 시장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 시장까지도 마켓컬리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신선식품 관련해서 새벽 배송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보시게 되다 보면 최근에 갤럭시 폴드4라든지 플립4 이런 부분들까지 핸드폰 뭐 이런 부분도 판매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샛별 배송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그 홍콩에서 앵커 에쿼티라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프리 IPO를 2,5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작년에 좀 이루어졌고 몸값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뭐 8조니 4조니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현재 그 가격에서는 약 한 4조 정도 이제 몸값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약 한 뭐 2조 뭐 얼마 뭐 3조 정도 뭐 가까이는 뭐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게 상장 무산에 대한 이런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주주 보유 지분을 18개월 이상 의무 보유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까지는 일단 통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나눠봤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순위 위주로 좀 편입을 했으니 그 조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 봐도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익숙한 종목만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 오늘 이렇게 순위로 만나보면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 순위 탑5는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마켓컬리 관련주 탑5입니다. 5위는 DSC 인베스트먼트고요. 4위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3위는 우양, 2위는 흥국 F&B, 1위는 KC피드입니다. 먼저 4위, 5위부터 볼까요? 딱 네네.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뭐가 VC 그리고 창투사 쪽으로 4위, 5위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해서 4위, 5위로 해주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4위, 5위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에셋벤처 투자라든지 DSC, 인베스트 이러한 부분들은 마켓컬리의 초기 이제 그 초기에 대한 부분으로 초기 투자 이제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DSC 인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투자 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크게 LP하고 G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P 같은 경우는 업무 집행 조합원 그래서 만들고 운영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LP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DSC 인베 같은 경우는 운영 및 관리를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VC로서는 1조 투자 클럽에 이제 입성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실적적인 면에서 좀 잘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벤처하고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 그러니까 스윙 관점도 뭐 가능하긴 한데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좀 봐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4, 5위로 났는데 최근에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그 시장에 내려온 이후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인내 그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4위, 5위에다가 제가 넣어놓게 됐습니다. 네, 저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창조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네, 여러 뭐 가지 2차 전지 들어가고 바이오, AI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마켓 관리 관련주다라고 해서 내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상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뭐 지금은 당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좀 힘들고 거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니까 PI 관점이냐 FI 관점이냐라고 봤을 때 재무적 투자를 FI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DSC 인베가 이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마켓컬리를 직접 이제 매수를 할 수 없다면 마켓컬리에 투자를 한 종목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상위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또 황태규 매니저님은 주머니 보따리 개념으로 탑픽 종목과 1위 종목을 좀 다르게 갖고 오기 때문에 바로 1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KC피드. 어떤 쪽에서 1위라고 오늘 선정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KC피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로서는 뭐 배합사료 그리고 특히나 퇴비에 대한 제조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여름철 치고는 장마에 대해서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농작물 다시 얘기해서 밭작물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무 가격에 대해서도 약 한 50% 상승을 한 바 있고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밥상 물가, 식탁 물가, 명절 물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KC피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주로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과거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견주어 봤을 때 KC피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갭 상승이 이루어져서 그 갭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단기간으로도 약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형식으로도 우리가 디데이 일정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다음 주에 상장이 이제 예비 심사 청구가 승인이 날 거라는 지금 시장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디데이 매매 전략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위로 일단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디데이 매매 전략이 뭐예요? 일단 뭐 어차피 보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원래는 저번 주에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미뤄져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기일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 전략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하기 때문에 상장 심사가 승인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KCP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지금 얘기죠. 좀 줍줍하고 그렇죠. 결과 네. 나오기 전에 네, 매도를 네. 하는 전략. 네 맞습니다. 네. 네, KC피드 1위 종목 살펴봤고요. 황태규 매니저님은
종목은 네. 아무래도 1위는 따로 있고 탑픽 종목은 따로 있거든요, 항상. 이제 탑픽 종목을 알려주시죠. 자, 탑픽 종목은 순위 중에 있습니다. 어? 저는 2위에 선정한 흥국 F&B를 한국 진짜 좋아하세요, 예전부터. 으아, 들이대. 예, 흥국 F&B를 조금 좋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업계요상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일 농축액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 이디야 커피죠. 그쪽에 이제 그 원료를 커피 원료를 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51억 원입니다. 뭐 크지는 않은데 얘네들에 대한 체력상으로 봤을 때는 분기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번에 마켓컬리 이슈 이후에도 다른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은 대파동의 관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이때 당시에도 마켓컬리로 주가에 대한 급등이 약 한 400% 정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올려낼 수 있는 정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맞고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볼 것도 없고요. 솔직히 뭐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요즘 뭐 시장이 최근에 6월달, 5월달, 6월달에 급락하시면서 조금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여력이 좀 되신다면 중장기적 측면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거 일봉에 대한 모습인데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꼬리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일단 슈팅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중심대 가격이 약 4,000원까지도 이제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흥국 F&B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1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탑픽. 추천주에 탑픽의 의미로 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실적도 좋고 여기에도 테마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F&B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자, 흥국 F&B는 매수가 3,300원부터 3,400원까지 100원 밴드 안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네. 손절을 뭐 길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3,2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4,000원을 잡아주시는데 3,900원 위로 올라가면 일단 던지실 채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데이 매매 전략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신 흥국 F&B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 외에도 황태규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 주는 하시고 오셨나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스윙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3개 정도 나열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까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역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하는 황태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바로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